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시작해 시대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된 한 인물의 이야기 말입니다.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저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역사에 길이 남을 거상으로 우뚝 선 한 인물의 파격적인 성공 비결과 그 이면에 숨겨진 드라마틱한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어 볼까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당시 조선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기 어려웠던 비천한 신분, 그리고 하루하루 끼니를 잇는 것조차 버거웠던 지독한 가난이 그의 삶을 짓눌렀죠. 낡고 허름한 시장 골목을 헤매는 그의 모습은 그저 고단한 삶의 무게를 짊어진 수많은 사람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당시 조선은 엄격한 신분 제도가 사회 전체를 옥죄고 있었고, 특히 상업은 천하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했죠. 양반들은 상인들을 경멸하는 시선을 보냈고, 재물을 좇는 행위는 고귀한 선비 정신에 어긋난다며 멸시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밑바닥 출신의 한 개인이 상업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꿈이었을 겁니다. 주인공은 매일같이 좌절과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의 굴레, 그리고 신분 때문에 번번이 가로막히는 기회들. 그의 얼굴에는 늘 고단함과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도대체 이 인물이 어떻게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시절 누구도 그의 미래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틈바구니에서 아주 작지만 거대한 운명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낡은 고문서 한 조각에서 뜻밖의 통찰을 얻게 됩니다. 당시 상인들이 따르던 고루한 관행과 질서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게 된 것이죠. 그저 물건을 사고 파는데 급급했던 방식으로는 결코 큰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며 고민하던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상업 원칙을 세우기에 이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윤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그리고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는 해안을 바탕으로 한 원칙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생애 첫 도전을 감행합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행상 도구와 불타는 열정뿐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첫 거래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고 작은 성공을 거두며 희망을 품게 했죠.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상인들은 그의 새로운 방식에 코웃음을 쳤고 견제와 비웃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첫 성공의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입고 쓰디쓴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 앞에서 그는 주저앉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냉철하게 분석하며 자신만의 상업 방식이 옳다는 확신을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이제 그는 주변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상업 방식을 제안하며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용기 있는 발걸음이 바로 거상으로 향하는 거대한 도전의 서막을 열었던 것이죠. 과연 그의 파격적인 시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다음 시련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는 실패의 쓴맛을 보았지만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상업 철학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었죠.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해안이 진정한 상인의 덕목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가 세운 독특한 상업 원칙은 바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손님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거래하며 이윤 추구만큼이나 신뢰를 쌓는 데 집중하는 것, 그것이 그의 새롭고도 파격적인 상업 방식의 핵심이었죠. 그는 밤낮으로 고민하며 장부와 씨름했습니다. 낡은 고서들을 뒤적이며 선조들의 지혜를 탐구하고 험난한 시장 바닥에서 발로 뛰며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냈습니다. 기존 상인들이 을에 그러했듯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눈앞의 이득에만 매달리는 대신 그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기르고자 했죠.
마치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기까지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것처럼 그의 상업 방식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오랜 시간 쌓아 올릴 관계와 명성에 더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세상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가 내민 손길은 기존 상인들의 비웃음과 경계심 어린 시선으로 돌아왔죠. 저런 어리석은 방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시대의 흐름도 모르는 한낱 젊은이의 객기일 뿐 갖은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자신의 신념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이 옳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몇몇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단 1명, 그 다음엔 2명, 그렇게 작은 불씨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의 새로운 상업 방식은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상인들이 가격을 제멋대로 매기고 품질을 속이는 일이 다반사였다면 그는 정찰제를 도입하고 품질 보증을 약속하며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방식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이들도 점차 그의 진심과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보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입에서 입으로 그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제 그의 가게를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여기며 찾아들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사업은 느리지만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며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듯 그의 상점은 활기를 되찾았고 그와 함께하는 이들의 살림 또한 점차 나아졌습니다. 그가 제시한 신뢰라는 가치는 단순한 상품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었고 그의 명성은 도성 안팎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이제 그는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새로운 상업 질서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의 성공은 기존 질서에 기생하며 부를 축적하던 기득권 세력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았죠. 거대한 탐욕과 질투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를 덮쳐오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의 상권을 독점하고 있던 거대 상단들은 물론 심지어 조정의 권력자들까지 그의 성장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온갖 음모를 꾸미고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며 그의 사업을 뿌리째 흔들려 했습니다.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그의 모든 상단에 대한 거래 금지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유통망은 한순간에 마비되었고 창고에는 팔리지 않는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함께했던 상인들은 불안에 떨었고 그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향한 비난과 모함이 쏟아졌고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는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그의 운명을 바꿀 파격적인 결단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는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그는 침묵 속에 깊이 잠겨들었습니다. 상단을 짓누르는 거래 금지령과 창고의 산더미처럼 쌓인 재고, 그를 향한 비난과 모함은 마치 사방에서 조여오는 올감이 같았죠. 함께했던 이들의 불안한 눈빛과 등을 돌리는 이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 거대한 파도를 결코 넘을 수 없다는 것을요. 오히려 이 절체절명의 순간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릴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굳건했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압박의 본질은 결국 기득권 세력이 통제하는 시장과 유통망에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 그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문득 그의 뇌리를 스친 것은 한반도 남쪽 먼 바다 너머에 있다는 미지의 섬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였습니다. 그곳에는 조선 팔도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었던 진귀한 물품들이 가득하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거친 파도와 예측 불가능한 해류, 그리고 해적들의 위협까지 도사리고 있어 누구도 감히 도전하려 하지 않았죠. 거대 상단들은
굳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충분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에 그 미지의 영역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그의 눈에는 거대한 기회로 보였습니다. 모두가 위험하다고 피하는 곳, 그래서 누구도 손대지 않은 곳, 그곳이야말로 그를 짓누르는 압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할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모든 재산을 걸고 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감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창고에 쌓인 팔리지 않는 물건들 대신 이제는 자신의 모든 역량과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의 신뢰를 모아 미지의 바닷길을 개척하려 한 것입니다. 그의 결정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있는 사업도 망할 지경인데 바다로 나간다고요? 이건 제 발로 무덤에 들어가는 짓입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그를 말렸고 심지어 그를 믿고 따랐던 일부 사람들도 그의 무모함에 등을 돌리고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고 남은 몇 안 되는 사람들을 모아 그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 서 있지만 이 폭풍을 뚫고 나아가면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대륙을 만날 수 있을 것이요.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굳건한 신념은 절망에 빠졌던 이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는 가장 낡고 허름하지만 튼튼한 배 한 척을 구해 자신의 마지막 재산을 모두 털어 미지의 항해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싣고 떠나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명예와 미래,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의 운명까지 함께 싣고 떠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모험이었죠. 거친 파도와 싸우며 며칠 밤낮을 항해했을까요? 망망대해 위,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는 마치 그의 앞길을 막으려는 듯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배는 위태롭게 요동쳤고 선원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뱃머리에 서서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저 멀리 수평선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굳건한 모습은 두려움에 떨던 선원들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역경을 딛고 그들은 미지의 섬에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상했던 대로 조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귀한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주민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교역하며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새로운 상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한양의 시장은 놀라움과 경악으로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망했다고 생각했던 그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귀한 물품들을 가득 싣고 나타났으니까요. 그가 가져온 물건들은 순식간에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거대 상단들은 그야말로 분노와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유통망과 품목을 그가 개척해냈으니 말입니다. 그의 파격적인 결단은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조선 상업의 판도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거대 상단들의 압력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진정한 거상으로 우뚝 서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죠. 이처럼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존의 상식을 깨는 과감한 결단으로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부호의 상징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거상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파도를 넘어선 배가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듯 그는 더 이상 거대 상단들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굳건히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비단 시장의 거래를 넘어 백성들의 삶과 사회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번성한 저작거리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만족을 넘어선 더 큰 책임감이 깃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거상으로 우뚝 선 그는 부를 축적하는 것을 넘어선 기익 이상의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마치 비옥한 땅에 씨앗을 뿌려 더 큰 수확을 기대하듯 그는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공동체의 번영을 이끌고자 했죠. 굶주린 백성을 위한 구휼미를 아낌없이 내놓고 병든 이들을 돌볼 의원을 세웠으며
가난한 아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자신의 이름을 딴 서당을 곳곳에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단순히 자선을 베푸는 것을 넘어 사람이 곧 가장 큰 재산이라는 그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상업이 단지 개인의 이윤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임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신뢰와 정직을 모든 상업활동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고, 이는 곧 그의 상단이 오랜 세월 변함없는 명성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었죠. 그의 상업 철학은 시대의 고정관념을 깨고 상인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천대받던 상인의 지위를 끌어올리고 그들에게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상업이 단순한 물질적 거래를 넘어선 고귀한 가치 창출의 행위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후대의 상인들은 그의 이름을 들으면 단순히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 인물을 넘어 시대를 통찰하고 공동체의 번영을 이끈 위대한 선구자로 기억했습니다. 그의 상업 정신과 나눔의 철학이 담긴 비문은 많은 상인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의 가르침은 세대를 거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사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상업 모델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던 셈이죠. 이처럼 그는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을 넘어 시대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뜨리고 사람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상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진정한 거상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이야기는 마침내 클라이맥스에 도달합니다. 이익을 뛰어넘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공의 진정한 열쇠라는 그의 핵심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성공 스토리는 비단 조선시대의 한 인물이 남긴 과거의 기록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의 삶과 철학으로부터 어떤 통찰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성공이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는 부와 명예를 넘어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상인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과거의 한 페이지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유효한 성공의 본질을 되새기게 하는 살아있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깊은 여운과 영감을 선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